성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퍼스트를 선택한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다이아몬드 이벤트 제가 먼저 이런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줌을 하거나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여기 계시는 분도 조금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할 거냐면 한번 웃고 시작할 겁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크게 확장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웃고 시작을 하니까 좀 미친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웃게 되니까 훨씬 더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퍼스트를 만나서 표정이 엄청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많이 웃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너무 떨리네요. 원래 제가 잘 떠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떨리네요. 떨리는 이 마음 안고 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학원이라는 걸 오픈하게 됩니다. 저는 학원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정작 학원을 시작하고 보니 학원은 선생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영업인 거예요. 어떤 자영업?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영업.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가, 어떠한 목표의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제가 학원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아주 깊은 꿈을 안고 아이들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성장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돈 받고 아이들 가르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게 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었던 선생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대형 학원을 운영했죠. 대형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시험 기간이에요. 벚꽃이 피는 봄에는 4월달 중간고사고요. 9월달 단풍놀이 갈 때는 저는 또 2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 때는 다들 휴가 가는데 저는 2학기를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는 전부 다 또 다들 여행 가는데 저는 뭐 해야 돼요?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학생들이 바뀌니까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시험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햇볕 한번 보지 않고 낮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자녀는 없고 이 현실이 너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남의 아이들 가르치는 걸 포기하고 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30대 영업의 삶을 살았어요. 저 때 어떤가요? 네, 30대입니다. 지금도 저런 보이죠?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뽑은 거예요. 다들 충격받으실까봐 정말 잘 나온 사진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저 정말 행복했거든요. 왜냐? 낮에 햇빛을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낮에는 진짜 학원에는 창문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집중해야 하니까. 맞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낮에는 자고 아침에는 자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1시까지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영업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던 게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친듯이 저렇게 밖에서 나왔었어요. 나와서 저렇게 영업을 했는데 제가 하던 영업은
한 학생 아니면 한 학부모에게 몇 천만 원 정도의 책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금액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었죠. 보통 한 학부모님을 찾으면 그 학부모님에게 원하는 금액은 보통 2, 3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제 하선에서만 뭐 판매되는 책이 몇 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도 괜찮더라고요. 이럴 때 누군가가 아무리 저에게 네트워크 얘기를 해도 저는 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학원을 할 때, 영어를 할 때 전부 다 저에게 뭘 알려줬겠어요? 네트워크라는 걸 알려줬겠죠. 하지만 저 그 네트워크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어의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감이었거든요. 저희는 마감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마감이면 주말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월요일 아침에 오더를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화, 수, 목을 또 해야 되니까 월, 목 이틀이 마감인 거예요. 그 마감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티피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네트워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쇄소득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인쇄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나요? 책 쓰거나 아니면 노래하거나. 저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해요.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불러드릴게요. 노래도 잘하고 아니면 작곡을 하거나.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쇄소득이 평범한 사람이 인쇄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네트워크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내가 힘들어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네트워크를 막 전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이밍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처럼 타이밍이 와서 제가 찾은 건 네트워크였어요. 사실 저는 네트워크를 일 잘하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네트워크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책을 찾아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책으로 네트워크를 배웠거든요. 책으로 네트워크를 배우면 다 될 것 같아요. 바이너리 구조가 정말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네트워크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20대에 자영업자의 삶도 살았죠. 30대에는 영업자의 삶도 살았어요. 자영업자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요. 자영업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본 자영업자의 성공자들은 다들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노동소득으로 돈을 얻다 보니까 전부 다 골병이 들더라고요. 뭐는 되는데 돈은 되는데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골병 들어서 자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자 삶을 봤을 때는 다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직장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는 회사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저 젊고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알려준 네트워크 성공자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년도 전에도 성공자가 될 거니까 자영업을 해도 성공자가 될 거고 영업을 해도 성공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특히 책을 보니까 네트워크는 못하면 바보더라고요. 책에서는 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됐죠. 제가 선택한 네트워크는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백송이라는 갈비도 파는 거예요. 혹시 저는 뭘 선택하냐면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왜 애터미를 선택했냐면 보통 네트워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잖아요. 제 몸매에 이 얼굴에 저는 화장품을 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 화장품은 이쁜 사람이 파는 거잖아요. 누가 내 피부를 보고 화장품 사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화장품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때 시크릿도 왔었죠. 그때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대규 의장님 하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시크릿이 선택했더라면 이대규 의장님 하선으로 갔겠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사실 당뇨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 당뇨 있는 이 몸을 보고 누가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필품 판매를 하는 애텀이랑 아메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보상 플랜이 아메보다는 애텀이가 더 쉽더라고요. 내가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애텀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홈쇼핑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2년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저에게 2년 3개월 만에 퍼스트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네트워크로 갈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말렸어요.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 너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옮겼기에 저는 퍼스트에서 무조건 성공을 하는, 애터미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년 3개월 만에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을 내려놓고 선택한 것이 저는 퍼스트였습니다. 왜 퍼스트를 선택했냐면 첫 번째로는 저는 보상 플랜은 책으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바이너리 구조는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분명은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상 플랜이 중요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뭐 해보고 제가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퍼스트를 선택할 때는 보상 플랜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본 보상 플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균형 잡힌 보상 체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애터미 할 때도 저는 스폰서가 없이 그냥 저 혼자 했어요.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요? 나로부터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폰서 필요 없이 저는 저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성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이었고,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이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터미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퍼스트 코리아는 대처할 수 있는 식품이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독보적인 제품력으로 저는 저희 퍼스트가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의 독보적인 식품 멜롯이라고요. 그 다음에 인당 3,000원 오토 매트릭스 수다.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진짜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오토 매트릭스. 오토 매트릭스만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현실로 만들어지진 않는데 여기에 신의 한 수인 보상 플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젊은 경영인과 교육 시스템. 혹시 다른 네트워크 타 회사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는 가본 적 있거든요. 전사에서. 전사에 가면 평균 연령대가 60대, 70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젊은 시기에 들어가죠. 제가 지금 몇십 대로 보이나요? 저 오늘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한 50대로 보이는 것 같은 듯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못하면 우리 사장님 때문이다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분 나빠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40대고 하지만 여기는 제가 늙은 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늙은 축에. 그만큼 연령대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열정적이고 더 저돌적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바이너리 구조 책을 봤을 때는요, 태생이 갈등 구조라고 했어요. 바이너리 구조는 어떻게 형제 라인끼리는 절대로 잘 지낼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나트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 라인이 서로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좋은 문화가 퍼스트 코리아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되고,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운 식품 원료 멜로시라입니다. 저는 이 멜로시라를 먹고 정말 피곤함 없이 열심히 다닐 수 있거든요. 이 멜로시라에는 흑고전틴이나 클로로피, 바이오실리카, 미네랄, 오메가3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그냥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해양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공신력까지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퍼스트에 더 큰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제품이 저는 이 멜로시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제품이 일하죠. 이 제품이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조직과 훨씬 더 큰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독보적으로 멜로시라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너무 멋지신 이익균 회장님의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보상 플랜이에요. 이 보상 플랜은요, 다른 보상 플랜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전 매트릭스 보너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 줄 구조요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부가 걸리고 회사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회사가 생존할 수 없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의미가 없겠죠. 생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 저는 매트릭스 보상 플랜인 것 같아요. 대실적, 소실적 상관없이 내 하선에서 일어나는 오토식 곱하기 3,000원이 저에게 올라온다는 건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전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퀄리파이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A에 한 명, B에 한 명을 소개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A에 한 명, B에 한 명 소개하거나 내가 오토식을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타사는 BV밖에 없습니다. 2월 받거나 이런 BV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트리스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바이너리 구조는 내가 몇 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2명을 소개하는 거죠. 이 2명이 2명을 소개하고 2명이 2명을 소개하고. 그럼 이론상으로 책에서 배운 저는 몇 주 만에 최고 직급을 가는 거예요? 16주 만에 최고 직급을 가는 거죠. 그럼 저 벌써 최고 직급 갔어야죠. 그쵸? 근데 현실은 절대로 쉽지 않죠. 근데 이 현실이 쉽지 않긴 하지만 이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A에 한 명, B에 한 명. 사실은 우리가 필드에서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패키지는 살 수 있겠는데 2명은 소개 못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붕기 사장님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 2명 앉혀라. 내가 2천만 원 줄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앉혀본다고 얘기를 하죠.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명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억을 줄 테니 20명을 앉혀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앉히려고 마음 먹을까요?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억을 줄 테니 20명 앉혀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앉힐 생각조차도 안 하죠. 하지만 내가 2명을 앉히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명을 앉히면 오토 매트릭스 수당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내가 2명을 소비자든 사업자든 2명을 앉히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겠는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 한 명, B 한 명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경영인들이 네트워크 회사를 오픈하기도 하죠. 근데 경영인들이 오픈을 한 회사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생각보다 높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젊은 경영인들, 그리고 사업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치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으로 잘 조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알려주신 분이 제이베 스폰서님이세요.
제가 그 영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감날 잠시 와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마감날 딴 데 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해서 간 곳에서 전 JBS 본사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는 커피 한 값을 사는 사람들마다 저 집대로 1,000몇백을 준다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책을 팔았을 때 그 산 사람 계속 매월 책을 살 때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나쁘진 않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JBS 본사님 말고 다른 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데 너무 사기꾼 같은 거예요. 진짜 네트워크 한 사람 다 이렇게 사기꾼 같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회사를 안 갔습니다. 그 회사를 안 가고 제가 책으로 배우고 선택한 게 애텀이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JBS 본사님과 유장춘 대표님을 제가 리크하려고 만나러 갔어요. 제가 리크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에서도 다이아몬드 직급이었는데 위치급을 가려면 2조직은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엔젝타가 힘들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겠다. 이게 저는 가기 전에 저희 친정집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죠. 여동생한테 내가 가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유장춘 잡아온다. 가만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언니야 술 마시고 있어도 몇 천만 원씩 들어온 사람이 언니 니한테 오겠나? 언니 니한테 얼마 버는데? 나 400? 500? 이렇게 보는 사람이 유장춘 대표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갔냐면 글로벌 기업 말고 한국 기업 한번 살려보자 이 말을 하려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회사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들어보라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죠. 자존심이 있지 절대 싫다고. 나는 여기 성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한 달에 술 마시고 있어도 3천, 4천, 5천이 꽂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새로운 회사에 도전을 하는 걸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가치관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파트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 열정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저는 이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하고 포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장춘 대표님이 1번 대표님이래요. 근데 제품도 몰라. 그리고 이걸 오픈한 설립자도 누군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저희 그 김미아 스폰서님은 누구일 것 같대. 근데 저는 뭐 네트워크에 대해 잘 모르니까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처음 만난 그날 딱 보는 순간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참 잘생겼네. 와 잘생겼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좋잖아요. 맞죠? 저는 외모지상주의거든요. 왜 웃으세요? 제가 외모지상주의라는데 저는 외모지상주의라서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생긴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 회사를 오픈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대기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업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사업자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한 번 봐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정말 행동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MBTI가 ESTJ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뭐 감사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느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하고 영업을 할 때도 뭐 본부장이다 회장이다 뭐 누구라고 해도 내가 이 회사 다니니까 자기가 본부장이고 회장님이지 내 회사 그만두면 그 동네 아저씨는 뭐 다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회사 이런 회사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퍼스트는요. 사실 네트워크로 가지고 네트워크 회사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퍼스트님의
자랑스럽다? 내가 애사심을 가진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퍼스트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4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애사심이 생기게 되었고 퍼스트님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화들을 온전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구조는 태생이 뭐라고 했어요? 갈등 구조라고 했습니다. 절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등 구조라고.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문화를 갖고 있죠. 얼마 전에 FFB라는 First for Beginner라는 행사를 했어요. 시스템을 저희가 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한번 울산에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체 단톡방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포너님께 FFB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라인에서 하는 그냥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근데 보통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다른 라인에 공유하지 않죠. 공유하지 않고 자기 라인만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조직만 성장해야 하니까 우리 라인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너무 멋지게. 그쵸?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퍼스트가 퍼스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품력 그리고 좋은 사람들, 보상 플랜들을 가지고 분명히 다들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트워크는요, 시작도 쉽고 포기도 쉽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시작인 거고, 내가 그냥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포기하는 거죠. 시작도 쉽고 포기도 쉬운데 이 포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정확한 저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꿈이 있었나요? 다들 꿈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거 하려면, 그쵸? 네가 원하는 꿈을 가지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공부를 끝내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내 꿈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요, 제가 과거나 현재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과거에 내가 어땠다, 현재에 지금 어땠다. 내 현재에 난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뭐 어땠다. 절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상상한 그 미래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움직인다면 내 미래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 나의 목표, 나의 꿈을 퍼스트에서 정확한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 퍼스트를 그만두거나 포기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꿈과 목표가 크다면 퍼스트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은 내가 200만 원 벌겠다, 500만 원 벌겠다, 1000만 원 벌겠다, 500만 원 벌겠다,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이랑 한 달에 200만 원 벌겠다는 사람 누가 더 오래 갈까요?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 오래 갑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아휴, 내가 이 집까지 하려고 뭐 내가 한 달 얼마 벌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꿈이 약하다면. 하지만 내 꿈이 크고 내 꿈이 거대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나 스스로 이겨내야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한다면 얼마나 아까울까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희 가족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두 딸과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학원을 하다가 제가 영업을 하면서 자기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퍼스트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독받은 게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컨벤션을 다녀오시고 나서 자기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고 퍼스트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만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직급도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그러니까 실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실직을 하신 거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노인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걸어다니는 사람만 봐도, 웃고 있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난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걸어가지? 나는 못 걸어가는데? 저 사람 왜 웃지? 나는 못 웃는데?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했는데 컨벤션 와서 보고 나도 이제 일 다시 시작해봐야겠구나 라고 시작해서
다시 하신 게 퍼스트예요. 이제 골프도 다시 치러 다니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선택해준 파트너 사장님들, 이분들과 함께 퍼스트에서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 저희 딸이, 둘째 딸이 되게 어릴 때 누군가가 이걸 묻더라고요. 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었더니 우리 둘째 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보통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 엄마, 아빠 둘 다 이러죠. 근데 우리 둘째 딸은 내가 제일 좋고 다음은 엄마, 다음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듣기 좀 깜짝 놀랐어요. 한 조그만 애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더 좋아한다?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내꾸었던 꿈을 여기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하던 꿈을 네트워크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꿈을 여기 퍼스트에서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시작하면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적었더니 6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룬 것도 있어요. 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모조의 스핀 원피스를 입고 강의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 모조의 스핀 원피스를 입고 있죠.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과 야구 보러 가는 거, 콘서트 가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적은 건 모든 항공사 기내식 먹어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벌써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뭐 대한항공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항공사를 타겠죠. 그럼 기내식도 먹어보겠죠. 기내식 한 140군데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140군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어보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한번 꿈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퍼스트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버킷리스트 60개를 다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공통적으로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돈과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뭐 도깨비가 하거나 외계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결단만 내리고 내가 움직여가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의 꿈,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코리아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회사가 성장할 때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산을 움직이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아세요? 작은 돌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내 거대하고 엄청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시간 흘러보낼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결단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나가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퍼스트 코리아 2년, 10년 이후에 성장한 것처럼 나 자신도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버킷리스트 다 이루실 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